자, 우리가 작업했던 이 반만 펜 툴로 작업했는 친구를, 이 오브젝트를 이제 반전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전체 선택을 전체 도구 상자 선택하시고 전체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이 되어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모든 선택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자, 도구 상자에서 이제 이렇게 회전 도구 상자도 선택되어 있다면 클릭을 꼭 눌러 보시면 그 안에 다른 비슷한 결을 가진 도구 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사 도구 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반사 도구 상자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플러스 해서 화면 필요에 따라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줄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반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반사 도구 상자 선택하시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나침판 모양, 방향키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얘를 지금 가이드선, 안내선 잡아놓은 교차 지점에 옮겨 놓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잘못 말했다. Alt 키 누르고 클릭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반사에 대한 옵션 창이 뜹니다. 지금 오브젝트 이렇게 잠시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반사시킬 건데 어느 거 기준으로, 어떤 축을 기준으로 반사시킬 건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로, 세로. 우리는 지금 세로 기준으로 반사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세로 기준 체크해 주시고 축은 세로 기준, 그리고 미리 보기 체크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체크해 놓으시면 금방 지금 우리 왼쪽에 있던 오브젝트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확인이 아니라 복사를 누르셔야지만 방금 선택했던 왼쪽에 있던 오브젝트가 오른쪽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조금 정리를 들어갈게요. 정리는 어떻게 무엇을 정리할 거냐면, 자, 우리가 먼저 프론트 부분에 여미 한쪽이면 있지 이렇게 다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선은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실 때는 직접 선택 툴 누르셔가지고, 직접 선택 툴 눌러서 기준점 클릭하시고, 이 세로로 있는 이 기준점 선택하셔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자, 이렇게 지워진 거 보이시잖아요. 이때 또 달아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하면 카라까지 다 지워지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직접 선택 툴 선택된 상태에서 제일 요 밑에 있던 제일 끊어진 끝자락만 선택하시면, 자,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 패스선만 이렇게 또 지워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카라 교차 지점은 위치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컨트롤 이동시키고자 하는 이 고정점, 기준점 혹은 고정점이라고 합니다. 자, 움직여 보니까 전체가 움직였어요. 이 이유는 기준점, 얘가 지금 얘만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컨트롤 Z해서 다시 제자리 돌려놓고, 다시 그 기준점만, 옮기고자 하는 그 기준점만 선택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자, 움직이시고, 얘도 역시나 일단 움직여 놓을게요. 움직여 놓고 난 다음에, 자, 얘는 지금 카라가 휘었잖아요. 핸들바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제일 상단의 카라 부분, 목 부분의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선을 반전시킨 거지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전시키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이런 아웃라인 부분은 반드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면 되냐면 직접 선택 툴로 여기 기준점이 양쪽 끝에 있잖아요. 한번 클릭 드래그 해볼까요? 이 양 끝점만 선택되어지도록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얘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비활성화. 활성화되는 애들끼리만 분명히 연결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다른 점 말고 내가 연결시키고자 하는 기준점이 두 개여야지만 3개도 안 돼요. 2개여야지만 컨트롤 J 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혹이나 내가 펜 작업을 하다 보면
펜 작업을 하다 보면 눈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마우스로 점을 찍어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했으면 같이 한번 그냥 한번 제가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선택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얘만 확인하시고 이 점을 노는 점을 미처 확인 못 하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J를 하면 연결하려면 동일 경로 또는 두 개의 다른 경로의 두 끝점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뜹니다. 해서 반드시 끝과 끝을 연결시켜 줄 때는 다른 기준점은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두 점만 있어야 된다는 거. 두 점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J 해서 얘네들은 이제 연결되어졌습니다. 연결하고 나니까 지금 목 뒤부분에 지금 몸판하고 카라를 연결해주는 이 절개선은 제가 지금 그리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펜툴로 그리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딱 갖다 붙이지 마시고 살짝 띄워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기준점을 이동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안에서 보시면 아웃라인은 EPT로 했지만 이 실루엣 안에 있는 선들은 이제 굵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선을 이렇게 1PT로 줄였습니다. 다 굵으면 디자인의 강약이 안 보여서 조금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다시 기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얘도 기준점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아웃핏은 다 잡았습니다. 자, 그 안에 이제 나머지들이 들어갈 건데, 자, 먼저 주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 단추의 위치를 마킹을 해야 됩니다. 자,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선을 작업해 주실 때 이렇게 주름 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리면 필압을 이용해서 강약을 줄 수 있잖아요. 일러스트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자, 주름이니까 주름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먼저 펜툴로 자연스럽게 하나 그려놓고 엔터. 다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조금씩 이거는 자연 주름이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게 이쁘겠죠.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자, 요런 지금 요런 주름 연결돼서 이렇게 꺾여 있는 주름 같은 경우는 자, 획 또는 스트로크, 영어 버전에서는 스트로크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옵션 밑에 내려가 보시면 프로파일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 버전이나 똑같이 프로파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한글은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프로파일 보시면 자, 이렇게 양쪽 끝자락이 주름이 점점 사라지도록 이런 선을 선택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만 쭉 뻗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름 끝자락이 점점 사라지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해주실 때, 자,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모양이 안 이쁘니까, 자, 얘를 해당하는 이 선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단면을 라운드로 작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해당하는 이 선을 조금 더 시접 부분, 어깨 아몰라인 부분에다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각각 선마다 이 모양들에 대해서 같은 1pt의 굵기라도 굵기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라인은 뭐 예를 들면 본인은 2pt로 하겠다, 1.5pt로 하겠다 라고 하고 안에 세부 디테일은 1pt로 하겠다 하고 이제 조금 룰을 정해놓고 선의 굵기를 정해놓고 작업을 할 때 주름에 대해서는 이런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씩은 굵기가 달라지니까 조금씩은 본인의 그 결에 맞게 스트로크 굵기 조금씩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주름은 0.5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얇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뭐 1이나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주름들도 마저 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름 하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차피 반대편에도 주름을 그려야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려놓고 반전시키면 안 되나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반만 그려놓을 때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전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근데 주름이 너무 좌우대칭이 되면 안 이쁘니까 반전시켜 놓고 난 다음에 조금씩 요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반전 예를 시켜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조금씩 주름을 조금 더 핸들링해서 너무 좌우대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수정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기 있는 반사 도구는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허리에 있는 이 구간에 이 딱 허리 부분만 셔링이 잡혀요.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해서 주름도 역시나 요 반대편에 있는 이 어깨선의 주름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시고 난 다음에 역시나 똑같이 얘네들은 모양이 전체 다 모양을 뭘로 할 거냐면 획에서 프로파일에서 이렇게 한쪽 면만 뽀시래기가 있는 까시래기가 있는 요 느낌을 할 거예요. 해서 얘네들을 다시 위치를 조금 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고 역시나 얘네들도 같이 이 주름만 전체 선택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 반사 도구로 활용해서 이 중심선 Alt키 누르고 중심 반사시키려고 하는 중심축을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의 설정 자체가 이 세로 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가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세로로 하시고 난 다음에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고 복사를 누르시면 똑같이 방사가 되는데 지금 주름이 똑같으면 좀 안 이쁘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핸들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 주름도 잡아내시는 거죠. 잡아내고 난 다음에 자, 여기 허리 부분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주름을 잡을 것인지를 바깥에 아웃핀 옆에다가 한 번 더 마킹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자글자글 주름이 잡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일일이 펜툴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기준점 했는데 이렇게 지우는 부분 지우고 싶으시다면 딜레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자, 먼저 허리 곡선 잡아내고 허리 곡선을 이렇게 라인 주름이 있는 그 구간만큼 곡선을 잡아주세요. 펜툴로. 잡고 난 다음에 엔터. 펜툴 작업한 거는 종료시키고 다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바에서 효과에 가서 외국 변형에 가서 지그재그 선택 하시면 지그재그 옵션 창이 열립니다. 지그재그 옵션 창이 열리면 여기서 사이즈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지그재그 사이즈는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선 분별 일항이라고 해서 얘는 얼만큼 이렇게 마킹을 할 것인지 눈에 보고 조금 자연스럽게 마킹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각지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 구간은 이렇게 셔링이 자연스럽게 잡힐 겁니다 하고 마킹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런 주름이 필요한 구간에 요런 작업들은 허리에 고무 밴드도 요 작업을 하시면 돼요. 해서 자, 이렇게 하셨다면 매끄럽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지금 끝이 라운드가 되잖아요. 다시 각지게 하시면 뾰족뾰족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니켈 지퍼나 이 지퍼 이빨이 도드라지는 그런 부자재일 경우에는 이렇게 마킹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매끄럽게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체크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그게 표현이 맞는지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여기 히든 단추를 그려주셔야 돼요. 히든 단추 그려주시는데 먼저 자, 도형 툴에서 선분 도구 사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먼저 Shift 키 누르면 Shift 키 누르고 클릭 드래그 손 떼지 말고 바로 클릭 드래그 하셔야 돼요. 하면 수직 그리고 수평 그 다음에 사선 정확하게 45도 각도의 사선이 그려집니다. 해서 지금 작업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Shift 키 누르고 선분 도구 상자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사선을 하나 그려내겠습니다.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좀 이렇게 하시고 선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요 안에 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0.75보다 0.5로 수정을 할게요. 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반사 도구 선택하시고 요 고자리에서 Alt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옵션 창 뜹니다. 복사 누르면 똑같이
하나가 반대편에 나타납니다. 그쵸? 해서 다시 전체 선택하시고 X마크가 좀 큽니다. 그죠? 크니까 전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사선을 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G 해서 뭐 한다? 컨트롤 G는 그룹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이를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얘만 전체 클릭 드래그 전체 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얘만 클릭을 하더라도 같이 선택이 다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룹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사 도구 안에서 크기 조절 도구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이 있는데 크기 조절 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 이번에는 이 안에서 도구 상자에서 더블 클릭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거는 바탕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인터페이스에서 더블 클릭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단축키를 누르고, 어떤 건 도구 상자를 더블 클릭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구 상자라고 하는지, 바탕 화면,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는지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균일이 있는데, 여기 사이즈를 한번 50으로 바꾸고, 미리 보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원래 사이즈는 이거였는데, 미리 보기 하면서 50% 줄인 사이즈가 이 아이가 됐어요. 요 정도 사이즈 하면 히든 단추 될 것 같습니까?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죠. 비율은. 자, 저는 일단 요 사이즈를 할게요. 해서 얘를 이제 총 4개 두실 건데, 자, 이 전체 선택 누르시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 히든 단추 위치에다가 먼저 두세요. 두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요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누르고 다시 시프트 키 누른 상태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하면 컨트롤 알트는 방금 전체 선택했는 이미 도구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나 더 하는 거고, 시프트 키는 그 복사했는 오브젝트를 수직으로 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우스 손 떼고 다시 단축키 손 떼시면 되고, 다시 전체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셨잖아요. 두 개를. 다시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해당하는 모티브 클릭 하나만 밑에 있는 거에 클릭 드래그하면 두 개가 같이 복사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다시 시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전체 4개 다 선택을 해주세요. 4개 다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간격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정렬 혹은 어레인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 버전에서는. 이제 여기서 오브젝트 세로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니까 안 움직이죠. 아까 Shift 키 누르고 이거 복사를 했기 때문에 세로 정렬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간격 정렬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분포 정렬 한번 하니까 얘 안에 미세하게 한번 움직인 거 보이시나요? 간격에 얘들 지금 총 4개 X마크가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정렬이 한번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바탕화면 찍으셔가지고 전체 선택했는 거 해지해 주시면 돼요. 자, 정렬. 이 팔레트 안 보이실 때는 어디 가면 되죠? 메뉴바에서 윈도우에서 있습니다. 자, 제가 팔레트 여기 있는 부분 안 보이는 경우에는 어디 가면 된다? 무조건 메뉴바에 윈도우에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작업은 다 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지금 더 설명해야 될 게 있네요. 이제 우리가 도시카 작업을 하게 되면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티치선, 봉제선을 그리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그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면 되냐면 자, 펜툴로 상침, 봉제선이 지나가는 방향대로 먼저 실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자, 요까지가 이제 가는 봉제선이 그려지는 구간이라면 여기까지 그려놓고 엔터 해서 선 그리는 건 종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획 팔레트에서 자, 옵션 표시에서 보시면 점선 사용이 있습니다. 점선 사용 보시면 점선은 뭐다? 점선 요 스티치 크기 그리고 간격은 점선과 점선 사이 간격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간격을 더 띄우고 싶다 하시면 자, 한번 해볼게요. 간격이 더 벌려지잖아요.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만큼 벌어지면은 옷이 너무 성글게 봉제되어 있을 거니까 땀수는 조금 촘촘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 단면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보단 자 여기 단면을 라운드로 해주시면 좀 더 스티치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효과도 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고 자 기준점 직접 선택 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 얘도 역시나 자 끝점 여기 기준점 하나만 선택하시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봉제선을 위치를 조금 변경하고 하실 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점선들이 다 같이 같은 선에서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수정 가능하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가위 같은 거, 부호 같은 거 그릴 때 이것들은 따로 없어요. 우리가 다 그리셔야 돼요. 뭐 아니면 재주 좋으시면 구글에서 뭐 좋은 거, 이미지 좋은 거 따오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따오시게 되면 해상도가 적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그래서 그리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좋은데 가위 같은 경우는 자 펜툴로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렸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작업했던 점선 사용에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체크를 꺼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프로파일에 가서 가위 가위 모양이 좀 나도록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조금 더 두꺼워도 될 것 같네요. 가위 요 날 모양을 하나 그렸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원형 도형 하시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정원이 그려집니다. 정비율의 원이 그려지고 다시 Shift 키 손을 떼고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그 구멍 모양 그 모양을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타원형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시고 난 다음에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려서 하나 이렇게 나를 그려내겠습니다. 그리셨잖아요. 자, 이렇게 이 가위의 한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G 하시고 난 다음에 그룹 시켜주시고 난 다음 메뉴바에서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을 한번 해주세요. 모양 확장을 한번 해주시고 다시 반사 도구로 Alt 키 누르고 자, 요 방향키 있는 그 자리에서 Alt 키 누르고 클릭 눌러서 세로로 해서 복사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얘를 클릭 누르셔가지고 가로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얘네들을 다시 그룹으로 컨트롤 G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어디를 눌러도 전체 선택 도구 상자 선택된 상태에서는 한 부분만 클릭해도 전체 클릭 그래도 안 해도 전체 선택되도록 그룹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확장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Alt 키 자 반사 도구 상자 선택하시고 Alt 키 눌러서 가로 반전 복사 눌러가지고 지금 가위가 입을 벌렸을 때 요 안쪽이 직선, 바깥쪽이 곡선이 되도록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녹화 뜨면서 중간에 살짝 끊겼을 거예요. 그 이유가 원래는 제가 제일 최신 버전이긴 한데 자 영역 선택 하나만 요 가위 한 짝만 선택하시고 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옛날 버전에서는 반전 그러니까 가로 세로 축 반전이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가위 모양의 이 단면 이 직선 모양이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르게 설명 한번 해드리는 건데 먼저 얘네들을 그룹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오브젝트에서 지금은 비활성화 되어 있지만 좀 전에 활성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얘는 더 이상 모양 확장할 게 없어서 회색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만약에 활성화 된다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활성화 되어 있었을 겁니다. 모양 확장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반사 도구로 이번에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 가위가 입 벌리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해서 재단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가위가 많이 입을 벌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조금 수정하시면 돼요. 사이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위를 전체 선택을 하시고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줄이고 싶은 구간이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 네모 옆에다가 요 네모 옆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화살표 양쪽으로 생길 겁니다. 얘를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정비율로 안 줄여도 되니까 그냥 단축키 따로 없이 이렇게 가위를 줄여주시면 돼요. 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재단 선에 이제 쓸 수 있는 재단 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한 덩어리로 잡아주시고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서 얘네들을 자, 그 해당하는 위치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어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해서 자, 잘 보시면 반사 도구가 되게 요긴하게 있습니다. 해서 그 점 참고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명암 처리하는 방법을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암 처리하는 방법, 옷에 주름을 잡아놓고 명암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 내가 명암을 넣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 주름이 꼭 눌려져 있는 요 안쪽을 명암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자, 해당하는 얘를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네, 그 다음에 컨트롤 B 하면 제가 지금 선택했는 이 영역 밑에다가 하나 복사해서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됐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림자 색깔 예를 들면 그레이 계열로 하겠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죠. 잡혔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름이 좀 안 이쁘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후 처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자, 요 아이였어요. 요 아이 복사해서 컨트롤 B해서 면 색깔을 채우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서로 안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쭉 그냥 명암이 이렇게 면 색깔이 채워진 겁니다. 해서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면 색깔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면 색깔로 안 하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명암을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 두께를 좀 두껍게 할게요.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 자, 스트로크 색깔을 뭘로 한다? 네,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하시면 되겠죠. 해서 정돈을 복사가 안 됐구나.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금 선택했는 오브젝트 바로 밑에다가 컨트롤 B 해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같이 포개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시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 굵기를 EPT로 바꾸고 색깔은 그레이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지금 그레이 선 잠깐 보이시죠?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명암 처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네, 이렇게 기준선들을 핸들링 하셔가지고 위치를 그림자 위치를 한 번 더 이렇게 마킹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킹 해주시면
그림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작업하다 보니까 지금 그림자 때문에 아웃핏이 이렇게 이렇게 영역이 속해졌잖아요. 요런 작업들을 다 이제 그림자 작업들을 다 하시고 나면 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이 선이 지금 이 회색 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이게 여기 살짝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요런 그림자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웃핏, 요렇게 아웃핏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위에 상단에 올라오도록 전체 선택으로 자, 제일 위로 올리고자 하는 아웃핏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겨드랑이 부분에 아까 여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정돈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후 정리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작업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자 그림자 색깔이 너무 연하다 하시면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 선택하셔가지고 스트로크 컬러를 조금 더 그림자 컬러를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바꾸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작업 들어갈게요. 자, 왜 겨드랑이 위치 마킹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 겨드랑이 아몰 라인 시작하는 구간 이렇게 마킹 하셨다면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도 선 모양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몸판과 팔 딱 교차하는 겨드랑이 끝점이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 마크를 또 해주시면 되고 팔 위치 같은 경우는 팔꿈치 위치도 대충 위치를 잡아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여기도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예를 들면 세부적인 거 이런 뭐 어떤 부자재나 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펜툴로 여기 이제 히든 단초가 있다 그죠? 이렇게 쫙 당겨서 설명을 하면 돼요. 하실 때 얘도 역시나 이렇게 뽑아서 그리고 선 모양을 뽑아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윈도우에 가서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화살표 표준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또 다양하게 따라락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화살표가 있다면 그 친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근데 얘는 너무 두껍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스트로크를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바꾸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씨 T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뭐 히든 단추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이때 자 여기는 글씨 T 요 타입 툴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해서 글씨 적어주실 때 이렇게 펜 툴로 그려놓은 여기 라인 위에다가 패스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글씨를 이 라인에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했는 거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겨 놓은 표시의 지금 패스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글씨가 쓰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글씨 이렇게 필요한 글씨는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씨 적고 난 다음에
글씨를 다 적으셨으면 반드시 종료를 하시려면 다른 도구 상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구 상자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그 글씨 적어 놓은 곳에서 이렇게 뭔가 수정을 필요하시다면 딜리트 키, 이거 백스페이스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네,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됩니다. 백스페이스 바 누르시고 자, 히든 단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전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당연히 컬러는 이 면 색깔에서 색깔 바꿔주시면 이렇게 폰트 글씨도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컨트롤 T라고 해서 자, 글씨를 쓰는 여기 팔레트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단축키인데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레트가 따로 얘네들처럼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뉴바에서 윈도우에서 이렇게 문자 이렇게 열어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메뉴바에 문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바에서 여기서 뭐 글씨 폰트 뭘 쓸 건지도 선택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컨트롤 T에서 팔레트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이 히든 단추 이 폰트를 바꾸고 싶으시면 반드시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해 놓으시고 폰트를 바꾸셔야 돼요. X 마크 되는 거는 당연히 호환이 안 되니까 X 마크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해당하는 폰트는 지금 뭐 한글을 지원 안 해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도둠체로 하겠습니다. 도둠체로 하고 사이즈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보시고 글자 간격 길이, 글자 크기 자체를 이렇게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 길이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문장이 없으니까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글씨 쓰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단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자 도형으로 클릭 드래그 해서 면 색깔이 아니라 선 색깔로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다시 4구 단추 뭐 예를 들면 2구 단추가 있을 땐 자 다시 또 컨트롤 C 잘못 자, 클릭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 누르면 정원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추 구멍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려졌으면 얘를 이동시켜 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시키겠습니다. 작아서 이동이 힘들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다시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정렬 Alt 키 누르고 복사 컨트롤 Alt 누르고 복사하면서 Shift 키 누르면 수평 수직으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놓고 이동시켜 놓고 클릭 드래그 얘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얘까지 같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선택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원만 이렇게 작은 원만 좀 소심하게 전체 선택 툴을 클릭하시면 그 원만 선택되어지는데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요 안에는 스트로크 굵기가 조금 작아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작게 작업하시고 정렬해서 정렬을 제가 집어넣었나요? 자 정렬해서 이 중심 정렬 해보겠습니다. 중심 정렬 해주시고 움직일 게 없네요. Shift 키 누르고 이동했기 때문에 자 얘를 컨트롤 G에서 그룹 시켜주시고 다시 컨트롤 Alt 누르고 복사 그러면서 Shift 키 눌러서 쫙 내려오기 해서 수평으로 수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 둘이를 얘가 같이 선택되어지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만 선택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지금 정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하시고 자 얘네 둘이는 또 이렇게 선택되어지네요. 그럼 이렇게 이 기준 이 큰 원의 중심을 피해서 이 동그라미들만 이렇게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컨트롤 G 해서 그룹을 시켜주시고 다시 전체 이번엔 선택하겠습니다. 큰 원과 작은 원들을 다 선택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자 가로 세로 지금 가로죠. 네, 가로 세로 조심 정렬을 하시면 이 큰 원 안에 네모 4개가 이 원 센터에 이렇게 정렬돼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단축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또 이제 본인이 쓰시면 돼요. 하시고 자 선 굵기가 너무 굵다 하시면 단추는 구멍을 당연히 작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네요. 저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 예, 안감이 있는데 안감 말고 제가 안단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안쪽에 안단의 영역 위치를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펜툴로 그려주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위치 잡아서 그 위치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 해당하는 위치만큼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단 영역 위치만큼 그려놓고 얘네들은 뭐 선 색깔이 없어도 되니까 선 색깔은 비활성화 해놓으시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정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정렬 얘네들은 자 정렬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바닥은 다 이 가이드를 하려고 할 때 이미지 사진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컨트롤 알트 E 해가지고 컨트롤 알트 E 숫자 2번을 누르시면 아까 잠금 해놨던 아이들이 잠금이 풀려져요. 풀어지면서 안내선도 활성화 이 이미지 사진도 이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잠시 얘네 옆으로 빼놓을게요. 빼놓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들어갈 거냐면 그 다음 이 그림 안단 영역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브젝트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정돈에 가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제일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웃빛 잡아놓은 건 잘 보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단의 영역을 살짝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자 직접 선택 툴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렇게 위치 잡아서 위치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했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간은 기준점 하나 페이스선 위에다가 추가해서 다시 직접 선택 툴 눌러가지고 이렇게 수정. 얘도 역시나 펜 툴 선택하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선택 툴 해가지고 다시 펜 툴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단 부분까지 표현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작업했는 일러스트 파일은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파일 해서 컨트롤 시프트 S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지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원피스 1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네. 버전이 지금 본인이 지금 뭔지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저는 2020년도 버전인데 만약 그걸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버전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혹은 내가 지금 작업했는 이 일러스트 프로그램의 버전이 2020년도야.
근데 다른 곳에서 작업해야 되는 곳은 지금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 버전보다 낮은 버전이야. 그러면 그 낮은 버전은 저장해 놔야지만 그 낮은 버전에서 지금 작업했는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파일의 버전에 따라서 파일이 안 읽혀질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저장을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저장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백 부분은 설명을 따로 안 했는데, 당연히 백 부분도 이런 제가 지금 부분 디테일들을 그리기 전에 당연히 아웃핏을 다 잡아내고 난 다음에 아웃핏을 다 잡아내고 난 다음에 선택해서 컨트롤 얘를 선택해 가지고 자 복사하셔서 백 부분에는 당연히 뭐가 없나요? 조심선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조심선이 있다면 이 조심선이 아니겠죠. 딱 센터 중심 잡아주시고 필요 없는 이는 여밈들은 다 지워주시고 그쵸? 네, 주름은 백 부분에도 주름이 있다면 주름은 그대로 가져가 주시고 자 이런 안딴 부분은 당연히 없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안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백까지 다 반전시켜 놓고 난 다음에 아웃핏을 하나 그려 놓고 반전시켜서 백 디자인까지 이제 아웃핏을 잡아 놓고 난 다음에 세부 디테일 들어가는 거고 제가 설명을 놓쳐가지고 이거 지금 후반에 설명을 하는 건데 네, 카라 부분 이런 것도 원래는 없고 목 뒷부분에 카라 접힌 구간만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만 더축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 그리는 것도 이제 프론트를 기반으로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참고하셔서 아웃핏만 잘 놓으시면 반전시켜서 그리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도시카 그리는 설명을 하나 끝내겠습니다.